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오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와, G프렁 님이 먼 지수가 30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나. 진짜로 변동성 최강인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변동성 속에서 진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였습니다. 물감님도 오셨네요. 하이닉스 곧 100만 원이다. 미쳤다. 이런 얘기 지금 해주고 계시고. 자, 삼전 소리 질러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는 거 처음 본다. 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어디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든지 간에 시장은 다 보실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6%대 6.7% 상승하고 있습니다. 5,283선이고요. 코스닥은 4%대 상승 1,143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SK증권 이재규 PB 차장님 그리고 장호진 작가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원래 아시던 네. 사이인가요? 저는 처음 뵀습니다. 한 번 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요? 예. 여의도에서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서로? 그래서 인사했죠. 인사했죠. 방송에서 그래도 반갑게 뵈는 분.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한 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네. 예. 나이 이게 남자분들 예. 유난히 약간 그 나이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82년생이라고 맞아요, 돼 맞아요. 있어서 제가 83년생이거든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투샷 되는 건 약간 부담스러워. 왜요? 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같이 옆에 있는 거 좀 네. 아닙니다. 너무 옆에 전혀 붙여놨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작가님도 왜 섭섭하신데 요즘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 방송하니까 아침 밥을 못 먹고 다닙니다. 요즘. 오늘 고기 들어올 거예요 중간에. 네, 감사합니다. 고기 좀 많이. 아침에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드시고 앞 표현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건 시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코멘트 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까요? 좋은 거 맞죠, 오늘? 시장 엄청 좋죠. 어. 네, 근데 원래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네. 절반 이상을 하루 만에 회복하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5% 하락이니까 한 2.5 네. 이렇게 이상 그 정도만, 상승하면 그러니까 반만 회복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 그 이후에 상승 랠리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오늘 하루 만에 낙폭을 더 만회하고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네. 와. 이런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힘이 강하다는 건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내려갈 때도 뭔가 악재에 대한 반영이 너무 빠르고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단어가 하나로 지금 귀결릴 수 있어요. 단어 하나 네. 맞춰보면 안 돼요? 맞춰보세요. 속도가 빠르다? 네. 유동성? 유동성, 아니에요? 돈의 힘? 돈의 힘. 돈의 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뭐예요? 이런 변동성을 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단어는 ETF입니다. 네. 아, 패시브 자금의 수급이 지금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나 돈의 힘이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이 글로 들어가는 거 ETF가 아니에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돈의 힘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알 주식 개별 주식만으로는 그렇죠. 내려갈 때도 정도는 그냥 아니다. 차분하게 내려가고, 아. 그러니까 비슷한 낙폭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ETF가 왜 이렇게 만드냐면 ETF로 수급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든 내려가는 거든 수급이 몰려버리면 이 ETF의 가격이 현물 가격과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를 안정시켜야 되는 APLP 입장에서는 이 ETF에 맞춰서 선물을 사거나 파는 것들을 굉장히 가속화합니다. 지금 그거 조금 어려워요. 어떤 얘기예요? 잘 보세요. ETF 가격이 네네. 올라가잖아요. 네. 현물 가격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죠. ETF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어. 그러면 ETF를 팔고 현물을 사서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ETF를 팔아야 되는데 ETF를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사서 ETF를 만든 다음에 ETF를 파는 거예요. 그게 금투의 수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던 흐름이었어요. 그럼 어제는 뭐였냐? 공포스럽죠. 그럼 사람들이 ETF를 팔죠. ETF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ETF를 사줘요. ETF를 산 다음에 AP나 LP는 이 ETF를 계속 갖고 갈 수 없어요. ETF를 해제하고 좌수를 해제하고 현물을 팔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현물을 파는 속도가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그렇죠. 크게 나오는 네, 거예요. 위아래로. 기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이 누군가 ETF를 매수하고 매도함으로 인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점점점 ETF로의 자금 누구나 얘기하는 건 종목 뭐 사세요가 아니고 그냥 ETF 사세요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ETF로의 자금 유입은 더 강화되고 있다. 야, 네. 대 ETF의 시대네요. 그렇죠. 대 주식의 시대면서 네. 야. 답이 ETF였군요. 지금 약간 상상을 못했어요. 물론 ETF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변동성을 만드는 게 ETF다. 네. 오, 그렇군요. 차장님 네. 시장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저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예. 헬스하세요? 저요? 어. 저 헬스칸가요? 아니 작가님은 아침을 못 드셨고 네. 차장님은 전 요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요? 그렇죠. 이제 지점으로 계속 전화가 오죠. 고객들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도 좀 하고 오늘은 제가 방송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도 안 하고 어. 그래 좀 초췌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냥 뭔가 약간 네. 뭔가 두 분 다 시장이 보이네요. 아, 좋아서 그런지 바쁘셨던 느낌이 역력한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좋죠. 어. 뭐 시장 올라가면 무조건 좋습니다. 음.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맞아요. 저녁 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단서를 붙였던 게 뭐냐면 바로 내일 반등을 해주는 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오늘이 베스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와 줬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좀 나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밀릴 때는 또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진 않았던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또 얇다 보니까 또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했냐면 어제 무리해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초반에 좀 덜어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좀 제가 코멘트를 드린 고객님들도 좀 있고요. 어제 무리해서- 개인이 5조 샀으니까 어제 개인이 5조 샀는데 네. 제가 어제 지주사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네. 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지주사 몇 개가 10% 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로 그런- 돼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뭐 제가 LS 기업 아.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아침에 좀 올라올 때 좀 챙겨놓고 현금을 좀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장후반부까지 주식 비중은 많이 유지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일반적인 주식을 매도해서 ETF를 매수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문의가 와요. 근데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라는 문의들도 많이 오거든요. 네. 레버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문의도 좀 늘었어요. 그렇죠. 어. 이거 뭐 2배 가는 게 있다던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ETF라는 게 특히 뭐 인버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인버스도 그렇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이 폭락하지 않으면 거의 손해 보는 장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인버스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 선택을 잘해서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 마감까지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진짜 오늘 강하게 출발했는데 계속 우상향을 거의 예쁜 곡선으로 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6.75% 지수가 여러분 6.75% 상승하는 거고요. 코스닥 지수가 4.19%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놀랍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1% 그런 거 맞죠? 네. 11%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찾아본 바로는 액면 분할 후에 최대 상승률 아닌가요? 11%로 마감되면 2020년 그 코로나 직후에 그러니까요. 그때 상승한 이후로 10% 이상 상승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네, 알고 코로나 있습니다. 때도 비슷한 게 있었군요. 네, 한 번 급등했었어요. 한 번. 그때 이제 한미 통화사업 체결되면서 그 코로나 직후에 급등할 때, 뭐 온 종목들이 뭐 상한가가 뭐 이럴 때 그때 한번 급등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건 처음입니다. 야, 파란색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든 시장입니다. 뭐 이럴 때 떨어지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나름대로 네. 또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11%, 하이닉스가 9%, 현대차죠. 오늘 장 초반에 좀 자동차 약했었거든요. 근데 힘을 내주면서 3%대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9%, LG 엔솔이 2% 후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11% 가는데 코스피 지수가 6% 가는 게 무리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전자뉴스가 뭐 10% 올라가면 지수가 이렇게 덜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이거는 근데 제가 네. 좀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펀드 매니저나 저 같은 PB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도하고 또 삼성전자 매수하고 SK하이닉스 매수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폼모가 예전에 이제 코스피에서 있었고 최근에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우리 저녁 방송을 했는데 네. 저녁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을 되게 좋아하고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로봇도 좋아하는데 네.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밸류가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밸류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코스닥 성장주들을 밸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밸류를 많이 줘서 PER을 좀 높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급 자체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양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렸을 때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전 여전히 그런 관점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쨌든 이익이 좀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코스피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까지 듣고요. 자, 마감 땡땡땡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마감 상황 좀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만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탄지로님은 재규 사장님 어떤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 마음 이해한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 없는 분들 마음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저 기관- 이거 진짜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오셔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달라 그러시거든요. 되게 애매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고객님들의 그런 의견이나 주장을 수렴하기 때문에 들어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아.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예. 그렇군요. YSH8900님 시장 변동성 미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덱스 레버리지 15% 덜덜덜 보이차님이 또 해주셨고, 김명수님 땡땡땡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땡땡땡입니다. 자, 종가가 신고가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제 샀으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 수08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어제 같은 공포에서 사는 게 진짜 힘든데 그 어려운 걸 개인분들은 또 해내셨잖아요. 5조 가까이 사셨는데 그렇죠. 와라는 탄식이 나오고, 자, 대형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이버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제이님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면서 6.84% 5,288선을 기록했습니다. 52주 최고, 그러니까 최고 지금 지점이 5,321인가요? 근데 종가 기준 오늘 최고가예요. 종가로는 네. 종가로는 오늘이 최고가고 장중 기준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진짜 대단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어제 5조 샀던 개인은 오늘 팝니다. 2조 9천억 원 넘게 순 매도 흐름을 보여주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그런데 기관이 2조 넘는 매수를 해줬지만 요즘은 기관 매수라고 읽고 이게 ETF 매수 자금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읽어서 네. 개인 자금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나중에 좀 들어보겠고요. 외국인은 4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4.19% 상승이고요. 1144선. 여기서는 기관 매수가, 그러니까 오늘은 양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 개인들은 모두 양시장에서 좀 팔았는데, 좋습니다. 시장 상황 좀 브리핑을 역시 들어보도록 할까요? 공자님?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하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왜요? 저 맨날 제가 처음으로? 나와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 항상 힘들었는데 어떻게 사장님? 오늘 형님이랑 하니까 좋네요. 네. 벌써 형님. 예, 네. 형님이죠. 예. 네. 코스피가 기관 순매수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를 보면 일단은 그 금투 순매수가 1조 6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기간 전체 순매수가 2조 3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투 순매수가 지금 거의 보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순매도가 물론 들어왔지만 이 개인과 여기 들어오는 개인의 성향은 좀 다른 개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사는 개인과 그다음에 ETF를 사는 개인은 지금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들어온 뉴비들은 이 ETF를 사면서 동향을 이런 식으로 동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어제 이 매수했던 이 개인들은 그래도 중수 정도 시장을 조금 봤던 사람들 중에서 낙폭이 좀 과했던데 나 반도체 사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샀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오늘 올랐으니까 좀 팔고 그다음에 뉴비들은 이게 큰일 났다. ETF도 사야 되겠다. 약간 이런 흐름이 들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 기관 자금이 ETF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렇죠. 라는 매우 말씀이시네요. 높습니다. 지금 매우 보면은. 높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초반부터 핵심은 ETF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그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파악을 그렇게 하시나 봐요. ETF다. 일단 코스닥 보면 더 심합니다. 네, 코스닥 보여주세요. 보면 여기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금투 매수 보이시죠? 이게 다 ETF예요. 이게 코스닥은 애초에 금투가 순매도를 거의 안 하는 시장인데 이만큼 들어온 것 자체가 개인이 ETF를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밀렸다가 오늘도 보시면 금투 매수가 또 8천억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ETF를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일반 개인들은 좀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수 원래 그냥 시장에서 적응하면서 개별 종목들을 매수했던 개인들은 좀 계속 매도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건 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물의 순매수가 아까 보니까 8천억에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6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매물의 압박이 있어서 외국인이 조금 시장을 누르고 있구나라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인의 흐름으로 개인의 힘으로 좀 버티겠지 했던 게 어제 좀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급격하게 무너지고 나서 외국인들도 다시 수급을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을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외국인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실적이 나왔던 기업 중에 테라다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테스트 장비 업체. 그 업체가 가이던스를 굉장히 세게 주기 시작했어요. 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좋게 준다. 왜 좋게 주냐? 메모리가 좋은데 AI 관련된 이 메모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우리 장비 계속 나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투톤만 좋은 게 아니라 낙수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보통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기존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보면 반도체 업체만 강한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장비도 소부장도 강하게 같이 반등했어요. 이런 경향을 보면 확실하게 지금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하고 있고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장비 소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혹시 특징적으로 보여주실 거 원희가 있어요? 이테스, 원희가 이테스. 네. 그다음에 이오테크니스, 네. 뭐 이런 기업들 급등했죠. 그래서 낙수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 반도체 투톤 뭐 11%, 9% 오른 것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여기까지 그렇죠. 듣고 차장님하고도 좀 네. 얘기 나눠볼까요? 시황 좀 알려주세요. 그죠. 일단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특히 뭐 반도체, 저도 이거 삼성전자 이렇게 오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890조 정도 됐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 이제 11%가 올라왔으니까 뭐 90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렇게 자금이 많네요, 시장에. 결국엔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상승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지 않나, 명분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주항공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슈 있었잖아요. 예, 스페이스X가 뭐 XAI와 합병을 합병.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와 합병이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멘텀 자체가 우주항공 쪽에 좀 붙어줬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을 주가 상승을 만들 만한 명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러티브만 어느 정도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앵커님 화면 뒤에도 나와 있는데 네. 국내 주식 우주 섹터 투자 ETF 나와 있죠. 저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고, 우주 오늘 대표적으로 뭐 갔어요? 오늘 뭐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네. IPO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돌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에는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 중에선 세트랙 I라는 기업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2조 원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라가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시장이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서 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꺾일 겁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께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 쪽이 아닌가. 오늘 저도 이제 고객님들 상담을 하면서 요즘에 우주항공이 좋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좋은데요. 참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 저도 ETF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ETF는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을 잘했을 때는 ETF보다 종목이 잘 갑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종목들이 비중이 나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섹터에 대한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로 증권사마다 HTS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ETF 상품을 치시고 기업 분석을 눌러보시면 그 ETF를 어떤 기업들이 몇 %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고 어떤 특정 기업이 강세를 보일 때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기업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부담이 됐지만 안정화가 되고 있고 뭐 지난 주말 넘으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돌려 세운 것은 저는 기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물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렸던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완벽하게 돌려 세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제 실적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증권사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몇몇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수조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매도 이제 청산되면서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몇몇 종목들은 있어 보이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주항공이 진짜로 강했구나 오늘 느껴지는 게 업종별로 보면 증권주가 오늘 상장되어 있는 거의 전 종목이 이제 빨간불로 강하게 오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게 미래에셋 그렇죠. 네, 미래에셋증권. 증권이고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창업 투자 섹터에서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것도 네. 같이 엮이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반도체 장비도 굉장히 좋았지만 우주항공 쪽도 상당히 좋았다. 진짜 여실히 느껴지는데 요 머스크 이슈, 스페이스 X 이슈가 진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연결고리로 좋았던 거예요? 재미있게 판도가 변하고 있다. 아, 재밌게? 네. 어떻게? 일단 그렇게 볼 네. 수 있는데 스페이스X랑 상장한 게 XAI잖아요. 그걸 합병한다? 그렇죠. 합병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는 거 의미가 뭐냐? 음. 그냥 두 개를 합쳐놓고 음. 회사 규모를 키웠으니까 우리 상장할 때 더 클 거예요냐? 라고 보면 그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너무 커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이 합병을 하면서 그냥 우리 덩치 키워서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덩치 키워서 갈 거예요. 뭐 하면은 뭐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나 둘이 합쳐가지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야. 우주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낼 거야.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짓는데 네. 나는 우주 발사부터 해서 내가 다 관리할 거야.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내가 관리하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AI까지 내가 가지고 그리고 AI에 들어가는 소스 X를 기반으로 해서 트위터에서 나오는 이 소스를 가지고 나는 이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나는 모든 것을 일관해서 가져갈 거야.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 아무도 못 따라올 거야. 왜? 나 100만 개 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FCC에다가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얼마 전에 20만 개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100만 개 쏘겠다. 위성. 그렇죠. 네. 근데 이 100만 개를 통신으로 쏘겠다? 아니죠. 네. 지금 스타링크 때문에 쏘는 게 아니에요. 이 100만 개 쏘는 거 나 우주 데이터 센터 할 거고 내가 이거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 우주 관련된 사업이 스타링크를 묶였을 때랑 우주 데이터 센터랑 묶였을 때랑 그 규모가 다르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갔을 때 야 이거 유지 보수도 안 되고 그리고 너 전력 관련된 거 한다 그러는데 전력하려면 태양광 이 패널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고 쏠 거야. 그리고 이 태양광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그거 발열이 심한데 그거 어떻게 또 그거 냉각시킬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아직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쐈을 때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거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우주에다 쏘면 돈 안 든다? 뭐가 돈이 안 드냐? 땅값이 안 들어.
땅값이 안 드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규제 비용이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냉각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냉각이 있는데. 조금 네. 애매한데 어. 냉각이 쉽냐 안 쉽냐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엄청 커지잖아요. 만약에 규모가 데이터 센터가 어. 커지면 냉각이 쉬워요. 이게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아, 어렵다. 여기 면적이 커지면 면적이 커지면 어쨌든 네. 이 복사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냉각이 쉬운데 우주는 뭐가 없냐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나 대류로 인한 그 냉각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하고 있는 뭐 순행식, 공냉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복사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우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뒤가 있으면 이 뒤는 햇빛만 없으면 엄청난 차가운 공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사를 하면 될 거야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면적을 엄청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거냐? 이거 이제 네. 퀘스천인데 네.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해왔던 머스크니까 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어.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주 항공 쪽도 또 네, 우주항공 쪽 뜨거웠습니다. 근데 성장 섹터죠. 분명히 그렇죠. 성장 섹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걸 지금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고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탐사를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달에 탐사를 가거나 뭐 화성에 탐사를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탐사에서 산업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케 됐던 것이 그 재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비용 자체가 많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싸서 올려가지고 위에서 짓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맞고 다만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와 환경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주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명공학 쪽 같은 경우도 우주에 가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우주에서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거 아까 이제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FCC에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몇천 기, 몇백 기 발사한다라고 했을 때도 한번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있거든요. 100만 기는 저는 사실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많은 물량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서머리 빨리 하라고 저희 꾸짖는 분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이런 꾸짖음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바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어제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번갈아 가면서 사이드카가 연일 발동이 되면서 오늘 6%대 올랐고요. 외인 선물 시장 복귀를 했고 코스피 200 선물도 5%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3%대 상승. 지금 보면 어제 그러니까 공포에 샀던 개인들이 결국에는 승자다. 그렇죠. 케빈 워시의 어떤 그런 것은 노이즈에 불과했다. 그때 샀어야 된다. 뭐 이게 너무 결론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제의 낙폭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의 낙폭에서는 분명히 사는 게 맞는데 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 11월과 어제의 낙폭은 판박이가 좀 있어요. 작년 11월에는 유동성과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었죠. 근데 어제 똑같았어요. 어제도 케빈 월시가 되면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긴축으로 가면서 네. 유동성이 축소될 거야. 그리고 MS에서 시작된 AI 버블 논란이 또 불거졌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재판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빨리 회복됐냐? 그때는 한 달이 걸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회복이 빨랐냐? 그리고 그때는 미증시 회복보다 우리가 훨씬 세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더 훨씬 많이 빠졌죠. 네. 미국 증시는 뭐 살짝 이 정도였지만 우리나라는 뭐 5%가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월시에 대한 판단이 일단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11월에는 유동성이 실제로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반기로 가서 정말로 유동성에 대한 게 우려가 불거질 정도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이 자금이 마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를 긍정적으로 보되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상반기에 돈을 벌었을 때 조금은 현금을 계속 좀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어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였지? 미국에 이제 투자증권에서 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연준 의장이 새롭게 선임되고 나서 시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진통. 안 좋은 모습이 아. 점점 많이 보였고 그런 성향들을 봤을 때 뭔가 사전에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신규 연준 의장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많이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일단 저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이 상반기 좀 많이 몰릴 거다라는 것도 네. 있고 연준 의장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메모리 가격 너무 좋죠. 그리고 금운동 가격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요거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는 조심하는 게 좋다는 시그널로 일단은 보자. 오늘 자동차도 좀 보면 좀 초반에 약했는데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시장 전반이 그러니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온기가 퍼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스퀘어가 또 8%대 올랐네요. 네, 이런 네. 부분도 네, 아무래도 뭐 네.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올라온 것 같고 SK도 많이 올라왔고요. LS도 많이 올라왔고 어제 낙폭이 컸지만 이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천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를 놓친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5천 포인트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요 며칠 안 된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따져보면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작년 대비한 EPS의 상향치를 고려해 봤을 때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미국 주식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요국들 중에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반등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요. 상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1위와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미국보단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좋았고 그 케빈 워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긴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실적을 명분으로 해서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였고 질문이 뭐였죠, 앵커님?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아까 현대차이 잠깐 이야기하셨고. 맞아요. 현대차도 네. 괜찮았고 뭐 전반적으로. SK 스퀘어도 많이 올랐다. 스퀘어도 올랐고. 네, 이런 그래서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은 뭐 다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료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고기 냄새 나죠. 공장님 배고프세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요. 점심 먹었기 때문에 또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또 자료 보면서 얘기하다가 고기도 먹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 볼게 두 분 거 미리 받아봤는데 좀 풍성해서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님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죠. 네. 미국 제조업 PMI가 호조를 보였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제조업 PMI가 안 좋았어요. 계속 50 미치였거든요. 그러니까 50이 기준선이고 52면 경제가 좋을 거야라는 전망. 50 미치면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인데 이 PMI가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 되죠? 네. 괜찮아요? 마우스가 안 되네. 네. 음. 여기 보면 경기 민감주라고 표시된 게 있잖아요. 네.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올랐어요. 다우가 특별히 더 강했던 게 보이죠. 그러니까 유통주 어제 보면 코스트코나 뭐 이런 기업들이 4%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아니 월마트는 거의 뭐 최고가 네. 막 소비주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소비가 좋다는 네. 거예요 지금. 항공주 어제 4%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클까요? 없죠. 왜? 수출 주도 국가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크게 흔들릴 이유는 지금 없죠. 지금 부담이 없죠. 네, 미국 지금은. 경기가 당연히 좋으면 좋죠. 그렇죠. 물론 이제 환율이 지금 변수긴 하지만 달러를 강세로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그조차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큰 영향 없어요. 왜?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적다. 근데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지금 52.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가 48.5고 이전치가 47.9였는데 이거를 훨씬 상회한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고용은 48.1. 고용 안 좋게 봤었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물가는 59.0으로 나와서 예상치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네. 신규 주문이 57.1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미래를 대비해서 내 주문을 빨리 해놔야 되겠어. 재고 축적해놔야 되겠어. 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일단 두 번째가 트렌드 포스의 전망인데 이게 반도체 시장 급등을 이끌었다고 봐도 됩니다. 일단 D램에 대한 전망 1분기에 90에서 95%가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도 아니에요. 전분기 대비해서 D램 가격이 90에서 95% 상승합니다. 가격이요? 가격이 QQ 분기. 분기별로. 아. 기존의 전망치가 55%에서 6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폭 30%만큼 이익으로 다 남겠네요. 그러니까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인 거잖아요. 맞아요. 오. 네,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야. 2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배, 10배인가요? 10배 정도, 10배 10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D램 같은 경우. 디램 가격이 네, D램 가격은. 진짜 무섭게 올라가네요. 네, 지금 뭐 여기 쿠팡 이런 데 검색해봐도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낸드 가격도 55%에서 60% 전분기 대비. 원래 낸드는 그래도 약간 동네 바보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낸드가 기존에 이제 33%, 38% 올 거로 봤었는데 이것도 55%, 60% 올라간다. 낸드도 지금 쪼티지다. 그럼 낸드에 대한 기대감 오늘 아니 샌디스크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전자가 오늘 닉스보다 셌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전자가 더 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프로님이 하이닉스 얘기해서 전 별말 안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봤냐면 낸드가 좋은 건 닉스가 전자가 확실하게 수예요. 1등이죠? 현재 시장 네. 점유율 1등이고 캐파도 워낙 크기 때문에 2등이 하이닉스. 맞아요. 네. 근데 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SD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 낸드 쪽으로 수혜가 분명히 존재하고 PC 디램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100%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세트 쪽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오늘 4%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오른 걸 보면 야 세트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경기 좋잖아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엔터프라이즈 SSD 아까 말씀드렸지만 53%에서 58%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안 좋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거의 그렇죠. 반도체를 그렇게 네. 상승하게 한 거다. 11% 그렇죠. 삼성전자. 와. 외국인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 큰일 났다. 사야 되겠다. 근데 이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죠. 오늘 발표된 거예요. 트랜스포스에서 가격 전망치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야 이거 봤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제 2월 초잖아요. 근데 2월 초에 지금 분기 전망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건데 2분기는 어떨까요? 2분기에 플랫 할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전망을 더 올려야 되겠죠. 계속 가볼까요? 네. JP 모건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 상단 7,500 제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좀 네. 인상적으로 봤는데. 강세 시나리오일 때 7,500까지 가고 기본 네. 시나리오에서는 6,000을 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도 45%에서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50% 업사이드면 135만 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 정도 되니까 24만 원까지 갈 거다. 16만 7천 원 넘었으니까. 25만 원, 24만 원 간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시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전자닉스가 이 정도 간다고 하면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 원, 1,600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1,600조 기준으로 해서 절반이면 800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800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 네. 기준으로. 그럼 20% 오른다. 만약 코스피가. 그럼 6천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6천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도 전자닉스가 지금 같은 분위기면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6천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엔 제가 굉장히 외로웠는데 시술을 굉장히 좋게 봤다가 올해는 뭐 안 부르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7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또라이라고 막. 네, 다들 어떻게 그러냐 너 막. 명앵커도 막 왜 괜히 들었어 막 이랬으니까. 아니 왜냐면 괜히 그때 5천 얘기도 사실은 5천? 그게 가능해? 이러던 때 이제 저는 7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신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1월에 다른 제 지인분들을 알 거예요. 지인분들이랑 막 얘기할 때 올해 아무래도 6천 갈 것 같아요. 지수가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라고 했었는데 국내 정책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7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5,288선 5288에 있는 코스피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강세장일 때는 코스피 상단을 7,500까지 본다는 JP 모건의 이야기까지 받고 고기 냄새가 나서 네. 요거 일단 먹고 계속해서 저희
잠깐만 광고할게요. 여러분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광고하고 광고는 빨리. 그리고 나서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힐 LA 갈비입니다. 명절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맞죠? 2주? 2주 안 남았죠? 2주 정도 되네요. 2주 설 연휴. 네. 다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은 요 명절에 어떤 음식 생각나세요? 저는 사실 명절하면은 LA 갈비가 또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명절 때만 LA 갈비를 꼭 안 먹으면 좀 서운한지 모르겠는데, 네, 워커힐 LA 갈비 3+1 최초 구성입니다. 5만 원대입니다. 5만 8천 원이고요. 총 8인분입니다. 호텔 특제 양념갈비 총 1.6kg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산을 해보면 1인분에 7,250원 꼴인 거거든요. 물가 진짜 비싼데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열심히 드시고 계세요. 워커힐 특제 비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워커힐 LA 갈비 두 분 드시고 계신데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고팠어요. 근데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예.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저희 음. 어머니 진짜 요리 잘하시거든요. 음. 네, 장모님 요리 못지않게 양념 진짜 잘 돼 있어요. 장모님. 네, 장모님 어머니 다 요리를 어. 잘하시는데 근데 진짜 그거 못지않게 양념이 잘 돼 있어요. 진짜 최근에 맛있다. 여기서 먹어봤던 것 중에 양념이 제일 맛있어요. 아니 많이 좀 드세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약간 공자님 뵙고 처음 마디가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이런 거였거든요.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힘들다고 하는데 또 나오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출중하시니까 그건 뭐. 근데 넘어갈게요. 네? 요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짠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양념이 아예 맛이 없으면 간이 안 돼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굉장히 적당하다. 짭짤하면서 밥이랑 먹으면 너무나 맛있겠다. 적절하다라는 거고.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공장님 진짜 잘 드시네요. 네, 배고팠어요. 차장님 어떠세요? 맛 표현 좀. 맛있습니다. 음. 우리 엄마랑 어머님도 요리 잘하십니다. 맛있네요. 하나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워커힐 LA 갈비 3+1 최초 구성이고요. 명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좀 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명절 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북입니다. 네. 11세대 최초 59만 원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5kg SSD 512기가 윈도우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안심 15개월 무상 보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네, 이렇게 네, 보여지죠? 지금? 이거 맞나요? 맞죠? 네. 자, 초경량 1.05kg이고 15개월 무상 보증이고 무게가 좀 가볍다. 그래서 사실 한 손으로 제가 무거운 거 잘 못 드는 타입이지만 이렇게 들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여기까지 59만 원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긴 거 싫어하시는 취향 고려해서 여기까지 딱 하고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맛있는데 못 씹고 있어가지고 혹시 자료 이어가 주시면 제가 얼른 네네. 씹고 거들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요, 할까요? 차장님. 예, 네. 일단 뭐 아까 전에 공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격이 40에서 50% 올라갈 수 맞아요. 있다라는 부분들. 그걸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한 30% 정도 하니까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 12%, 13%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6,000포인트가 넘는 그런 계산치가 나오는데 일단 그건 산술적인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저도 오늘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추가적으로 저는 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라든지 뭐 금융 쪽에도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선호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 그래서- 5번째 장표에 자료에 있네요.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어떤 거? 5페이지? 5페이지? 상법? 3차 요거? 상법 개정. 네, 요건 제가 말씀하시면 기사만 가져온 거고 네네네. 밑에 증권 쪽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지주사 그리고 증권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증권주들이 시장의 분위기 따라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여러분들께서 매매 많이 하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브로커리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증권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던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증권주도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AI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몇 개 있죠.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기기 쪽 오늘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 전력 인프라가 구조적인 한계를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수익성이 만들어질까? 한번 이제 사이클이 돌면 또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또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요 노후 수요 자체를 교체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력이 지금 남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남는 부분이 있대요.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송전해주고 배전해주는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하고 그걸 보내주는 데 있어서 전력설비 쪽은 계속해서 이제 좀 부여될 이제 메리트가 시장에선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 전력설비도 같이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가장 눈에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LS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렇게 두 종목이 많이 들어왔는데 변동성 기준으로 이제 이런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멕시코 쪽에서도 변압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우리가 뭐 압도적인 1위라고 하지만 반도체 아니라 다른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1대1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시장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장표에 좀 있는데 2차 전지도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에코프로 4%대 올랐고 BM도 2%대 올랐고 근데 뭐 못 간 종목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차 전지는 로봇 쪽 배터리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분위기 어떤 거예요? 저한테 네, 뭐 아무나 네. 네. 어떤 분이라도 제 의견 장표 다 2차 듣고 전지가 싶어요. 없어가지고 네. 아까 네. 제게 있나요? 맞아요. 제가 장표 중에 있었는데. 자료를 네. 많이 가져와서 네.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같은 31페이지였어요. 경우는 그죠. 요거 지난번에 한번 썼던 자료인데 네. 2025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가 유럽 쪽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좀 보면 미국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또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 쪽에 전고체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뭐 삼형계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를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시 한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다만 2026년도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지금 만약에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뭐 반도체도 조정을 받고 2차 전지도 조정을 받고 제약바이오도 조정을 받으면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그래도 실적이 따라와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는 매력적이지만 만약에 가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선 좀 멀어질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그러면 하락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펄어비스가 오늘 5%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이게 눈에 띄네요. 실리콘2가 11%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 이상 더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뭐, 이 부분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공자님? 실리콘2가 그 보면은 네. 유통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브랜드, 우리나라 화장품 화장품, 브랜드를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유통해주는 회사인데, 그러면 한국의 다른 회사가 유통을 또 하면 경쟁이 들어오지 않겠어라는 우려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보면 실리콘2가 대표적으로 이제 판매했던 것들 조선미녀 뭐 이런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조선미녀. 네. 근데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네. 뭐 한국판 로레알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M&A를 대거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조선미녀, 하우스오버, 뭐 티르티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제 M&A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브랜딩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니까 실리콘2와 협업한 단계였는데,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게 보면 한성 USA라고 미국 내에 그 한국 브랜드들을 유통하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1,000억 원 가치 인수하면서, 그러면 실리콘2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거 아니야? 치열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불거졌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또 마침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있었고 다른 쪽으로 이제 쏠림이 있다 보니까 어제 덜 빠졌거든요. 화장품 이런 쪽이. 그래서 실리콘2 밀리면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힘을 좀 못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뭐 큰 종목들이 못 갈 때 이제 중국인들 춘절에 올 거고 한일령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우리 쪽으로 많이 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나 큰 쪽으로 쏠리면 좀 힘을 못 쓰나 봐요. 네. 아니요, 말씀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 세니까. 그런데 이게 반도체가 워낙 세다는 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말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반도체가 워낙 세지 않았거든요. 기억나시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딱 접어들었을 때 그때 코스닥이 얼마나 강하게 자금 들어온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가 또 올랐어요. 또 오르고 뭐 100만 원 찍고 뭐 18만 원, 20만 원 찍었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 한번 멈출 수 있잖아요. 또 물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있죠. 그러면 그 멈췄을 때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똑같이 나오면 그때 자금은 또 어떻게 흐를까라고 봤을 때 저는 다시 코스닥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전과 같이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 드린다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 BM 2차전지 얘기 못 드리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아요. 다시 코스닥 쪽으로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그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고 ETF를 산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150종목을 다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그 코스닥 급등할 때 보였던 현상이 뭐였냐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가요. 왜? 숏을 많이 쳤거든요. 네. 기계적으로 올랐는데 못 버티니까 여기를 숏커버까지 들어가니까 더 강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 사세요가 아니고 인버스 잘못하고 숏 잘못 치면 죽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베팅할 시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짜리 딱 이렇게 하고 단타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이거를 끌고 간다? 그러면 죽어요. 추세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그렇죠. 시장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니다. 네. 이게 한 번에 어제 5%대 하락하면서 뭐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유난히 큰 타격이 있었고,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회복하면서 뭐가 오르는지가 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오늘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반도체다. 그렇죠. 어, 그건 확실하죠. 그건 반도체다. 네. 우주항공 뭐 이쪽은요. 이런 건 좀 테마고. 우주항공도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주도주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주도주와 주도 테마는 네. 또 좀 분리를 그러니까 주도주랑 주도 테마를 제가 하시는군요. 제 개인적으로 네. 분류하는 게 뭐냐면, 주도주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봇과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테마죠. 실적이 붙지는 않았어요. 기대감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대응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서 좋다 하고 대응하는 건 완전 다른 영역이라서 얘기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캐비너시 이 이슈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제 아니죠. 그럼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네. 하반기 들어서는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청문회 언제 하냐 이 이슈도 이번 밤사이 달 굉장히 말에 할 그쵸? 수 있다고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물론 케빈 어시가 그런 성향이 아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일단 트럼프에게 반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FOM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서 방향성을 좀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전 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베팅 사이트에서 뭐 28일이 제일 유력하다 막 이런 것까지도 28일 저도 그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직접 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추측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추측만 하다 직접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무슨 얘기를 하든 또 위든 아래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변동성이 나오고 뉴스가 붙는 거겠죠. 아. 변동성이 안 나오면 별 얘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 후행적으로 무슨 내용이든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케빈 워시 내용이 분명히 긴축이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금과 은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증거금을 올렸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상태에서 저는 과열해서 밀린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맞을 만한 데에서 맞았고 거기에 대한 명분으로 많이 붙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어제 케빈 워시는 명분,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이 돼줬고 우리가 급하게 오른 만큼 그만큼 뺐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근데 밸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익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밸류는 좀 더 그러면 가벼워졌다, 싸졌다 뭐 이런 측면으로 들어왔다고 봐도 될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오늘이요. 오늘. 오늘 산 네. 거에 대해서 밸류가 더 싸졌다고 본 게 아니고 밸류가 더 높아지니까 들어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전망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야 한국 이 정도면 좀 많이 왔지. 한국은 원래 좀 밸류가 좀 낮잖아라고 했었는데 이익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 생각했던 밸류가 이직됐으니까 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아, 네, 그런 논리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갑자기 뭐 싸졌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좋으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또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외국인들한테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변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밸류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헬스케어에서 성장이 여전히 나와. 이 실적 대비해서 싸. 한국 안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한국의 정책 바뀌었어. 이제 예전처럼 한국 디스카운트 할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JP모건 쪽에서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들이 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쉽게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사실 그 정도 공포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제 샀어야 된다 오늘만 보면 그런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재규 차장님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네. 미국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 오늘 미증시가 올라오면 그래도 좀 봐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좀 줄일 수도 있지만 네. 줄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만약에 무리해서 들어갔다면.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현금 비중으로 20%에서 30% 정도는 지금은 가져갈 만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제가 네. 밸류로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일단 제 화면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뭐 PER인데 9.6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게 한 11배에서 10.5배에서 11배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15배거든요. 이걸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가 저렴한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여기까지 올라오면 두드려 맞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두드려 맞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두드려 맞았거든요.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부에 보시면 2002년도, 6년도, 10년도 여기가 22년도입니다. 네. 2025년도 이후에 미국이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밸류 기준으로 상단에 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도 AI라는 그런 트렌드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고 효율성이 제고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기서 많이 막혔었던 나라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서 2025년도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면 저는 긍정적인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매수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이 났으면 정말 잘했는데 어제 매수해서 오늘 수익이 났을 가능성은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매수해서 종목을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전 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매도한 건 수익 날 확률이 높았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낙폭이 컸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끌고 간다?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일 하락분의 절반 정도만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돌려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히 돌려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또 괜찮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는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거래 대금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고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그림 그리는 거. 요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서로 네, 정보 교환을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장이 되냐? 네. 잘 가니까 어제는 폭락해서 걱정. 그러니까 참 주식을 하면 늘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돌려 세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와,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거를 전략을 좀 주세요. 종목적으로 접근하면 네.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ETF가 좋아요. 그래서 답은 오늘 공장님 네. 제일 많이 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ETF인데. 그렇죠. 주변에 네. 얘기한다 그러면 제 스스로 봐도 딱 차트 같은 거 보면 이걸 이 자리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계속 정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책에서 지원하겠다,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건 억지로 유동성을 넣겠다 어떻게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일단 연기금 쪽에서 포트폴리오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쏠 거고 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부 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으로 밀고 갈 때 종목을 본다? 못 봐요. 못 삽니다. 네. 그 가격대에 이걸 어떻게 사라고 얘기하지만 ETF로 코스닥 가겠지라고 그냥 사면 약간 종교처럼 신뢰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가면서 편안합니다. 네. 그러면 증권주인가요? 결국에는. 증권주. 그다음에 코스닥 ETF도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ETF. 네. 이 세 개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반도체, 증권, 네. 코스닥, 네. ETF. 그렇죠. 이 정도. 지금 진짜 보면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시총 1000조 기업이 나올 수가 곧 있는 나오겠죠. 가시권에 그렇죠.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시총이 991조 5천억 원이 지금 넘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가는데 내가 못 탔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좀 나오나 했는데 이게 다시 하루 만에 이렇게 돌려 세운다? 그것도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여쭤본 건데 그래서 답은 ETF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그게 아니면 정말 새로운 테마 뭐 이런 것들 찾아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찾아 나가도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서 쉽게 뭐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작년 뭐 재작년 같으면 HBM 같은 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CXL 보세요. 뭐 이렇게 소캠 보세요. 얘기 나왔지만 그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익을 그 기업들의 성장률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대형주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개별주 플레이가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올 겁니다.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새로운 테마를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소캠2랑 그다음에 HBF. 네, HBF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HBF. HBF 그거 자료에 있지 않았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네. 한번 보여주시면 어때요?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막 계산하고 뭐 물어볼 때 홍순 앵커님 네. 잠깐만 이거 기억해 주세요. 1, 2, 3, 4, 5, 6, 7, 8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계산하다가 아까 뭐였죠? 1, 2, 3, 4, 5, 6, 7, 8. 뭐 얘기해 주시겠죠. 네. 내일 가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기억나시겠어요? 아니 날수 일주일 있을 뒤에.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뭐 일주일 날 뒤에. 수도 있을 아 것 제가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숫자 기억 안 나잖아요.
잠깐 물어봐서 기억해줘서 제 연산에 추론에 도움을 주는 게 디램입니다. 근데 장기 기억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낸드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추론하면서 뭐 대답하면서 그냥 잠깐 기억해서 도움 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지금 AI 에이전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옛날 데이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장기 저장 데이터가 필요하고 HBM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거의 10배가 되는 HBF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BF도 똑같아요. HBM이 원리가 D램이 원래 하나가 있으면 용량이 적으니까 이거를 쌓은 다음에 이 용량들이 통할 수 있게 TSV라고 엘리베이터를 다 뚫자. 엘리베이터를 많이 뚫으면 얼마나 빨리 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00개 넘는 엘리베이터를 뚫어놓고 GPU 옆에 붙이니까 바로 옆에 붙여버리니까 빠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AI 가속기가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HBM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쌓자. 뭘 쌓냐? 낸드를 쌓자. 근데 낸드는 용량이 크다. 낸드는 HBM보다 용량이 10배 크니까 요거를 쌓으면 우리가 추론과 그다음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로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ICMS라고 해서 일반 DDR을 뭐 GDDR이라고 그러니까 LPDDR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HBF로 2027년부터 갈 거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오늘 올랐다. 네. 그 이슈다. 네. 27%인가? 24%, 24%? 25% 정도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권, 뭐 코스닥 ETF, HBF까지 개념 말씀해 주셨고, 저희 차장님.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답으로 주시고 서서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진짜 매수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ETF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저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ETF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섹터로 보자면 저는 오늘 조선 쪽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뭐 트럼프가 뭐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조선 쪽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와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조선주의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MRO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LNG 쪽과 MRO 쪽에 대한 내용들을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갑자기 화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우리 클로징 벨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나오션이 어쨌든 지금 캐펙스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증설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2027년도까지. 수요는 많은데. 그렇죠. 증설을 해서 증설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선업도 좀 비슷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 이제 3월 달과 4월 달에 보면 조선주들은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실적적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고 한다면 전 조선 쪽도 괜찮습니다. 증권도 저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스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차 매수하셨으면 오케이. 무리해서 매수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좀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모든 업종이 전 다 그래요. 대부분 업종들이 1차 매수거나 분할 매수면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시 쇼크로 폭락했던 코스피 하루 만에 급 반등하면서 5,000선 다시 돌파는 물론이고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해서 528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분과 함께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좋아요. 시황 방송은 네. 일희일비인데 오늘은 네. 일단 튀긴 한데 고민은 좀 깊어지는데 하나라도 더 정보 주세요. 네. 어제 개인의 순매수가요. 네. 양시장에서 6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순매수. 네. 근데 어제 기준 고객 예탁금 잔액, 그러니까 그저께 예탁금 잔액이 106조 원이거든요. 어제 기준 예탁금 잔액이 얼마였을까요? 어제 개인이 순매수 6조 원 했어요. 6조를 했는데 그러면 네. 이제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죠. 그만큼. 근데 얼마가 됐을까요? 106조에서 6조 그럼 100조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대로였다면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111조 원이 됐어요. 야, 더 들어가고. 그렇죠. 네, 대기 자금은 더 커졌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버팀목은 확실하다. 음. 그러니까 내려오기만 해라. 제발 내려오기만 해라. 이번엔 내가 딱 보세요. 이번에 경험했죠. 근데 올라가 버렸죠. 기대를 했는데. 그럼 다음에 이 사람들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기만 해라. 제발 내려오기만 해라.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장 중에 우리가 한동안 학습이 장 초반에 흔들려서 사면 무조건 올린다였는데 이거는 약간 시간이 길긴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통했는데 그랬죠, 안 통했죠. 하루 만에 이게 통했으니까 어쩌면 요런 학습도 이제는 될 수 있다. 내려오기만 해라. 네. 대기 자금은 정말 풍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힘 맞네요. 돈의 힘 노자님. 맞죠. 네. 기본적으로 돈의 힘 맞죠. 돈의 근데 힘. 그 돈이 ETF를 치고 ETF로 있기 때문에 간다. 변동성이 크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재규 PB 차장님 오늘 풍성한 자료와 함께 또 의견 조곤조곤 항상 다정하게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장호진 작가님도 언제나 날카로운 분석 시청자분들도 참 좋아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클로징벨 라이브 여기까지고요. 두 분 벌써 인사하고 계시는데 저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